새로운 간병인이 제가 밤마다 숨죽여 부르던 그 자장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그의 가을 첫날이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가락 사이로 빨간 매듭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에 감긴 그 끈은 40년 넘게 제 곁을 지켜온 유일한 증거였어요. 증거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형벌이라고 해야 할까요? 문 앞에 선 여자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단정한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간병인 교육 수료증이 든 투명 파일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서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경계심이 가득했죠. 아들 도윤이가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한 간병인이었거든요. 들어오세요. 저는 짧게 말하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첫날이니 당연히 조심스럽겠지. 며칠 지나면 달라질 거야. 어머님 약은 여기 정리되어 있고요. 도윤이가 부엌 찬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들이 제 약통 위치를 설명하는 모습이라니. 마치 제가 남의 집에 온 것 같았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장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 손길이 묘하게 익숙해 보였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죠. 처음 오는 집인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그럼 저는 회사에 가봐야 해서요. 도윤이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서연 단둘만 남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오후 드라마였지만요. 서연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 부엌 선반, 화장실까지. 저는 그 모습을 흘끗흘끗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뭘 그렇게 살펴보는 거지? 혹시 갓나가는 물건이라도 찾는 건가? 어머님, 저녁 식사는 몇 시쯤 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죠. 6시요. 알겠습니다. 그럼 장 좀 보고 올게요. 서연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한숨을 내쉬었어요.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했죠. 저녁 준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서연은 마트에서 사온 재료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만들었어요. 맛은 괜찮았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법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짧게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말이 없었죠.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식사 후 서연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매듭끈을 만지작거리면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참 붉었어요. 저는 그 붉은 빛을 보면서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던 석양, 빨간 매듭을 묶어주던 내 떨리는 손, 그리고 브로커가 아기를 안고 사라지던 복도. 엄마야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늘 부르던 자장가였어요. 목소리를 죽여서 부르는 습관이 있었죠. 누가 들을까봐, 누군가 제 비밀을 알아챌까봐. 그때였습니다. 금줄치고 잘도 잔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확한 후렴이었습니다. 멜로디도 박자도 심지어 그 미묘한 떨림까지 똑같았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멈춰 있었죠. 등을 보고 있어서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노래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서연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어요. 다만 깊은 슬픔 같은 게 스쳐 지나갔죠.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 불러줬던 것 같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꿈에서요. 자주 듣던 노래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쉬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손가락으로 매듭끈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끈은 40년 전 제가 직접 아기 손목에 묶어줬던 거예요. 빨간 실로 5번을 매듭지었죠.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표시로. 하지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죠. 제가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입양 포기 각서에. 그 빨간 도장 자국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엄지와 검지 사이 화상 흉터를 만졌어요. 통닭집을 처음 시작하던 날 입은 화상이었죠. 기름이 튀어서 손등까지 번졌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서연이 이 흉터를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죠. 하지만 그 자장가를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나가면서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어제와 똑같은 회색 점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런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서연이 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과 계란말이, 김치였어요. 평범한 아침 상이었죠. 하지만 그 배치가 이상했습니다. 국은 오른쪽, 반찬은 왼쪽. 정확히 제가 평소에 놓는 방식이었거든요. 혹시 우리 집에 전에 와본 적 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어떻게요? 서연이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죠.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물을 수 없었어요.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러 갔고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손가락 사이로 매듭끈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낮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의 작은 허밍 소리가 들렸어요.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자장가였습니다. 제가 밤마다 부르던 바로 그 노래.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문을 살짝 열었어요. 서연은 창문을 닦으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치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 같았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매듭끈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끈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만큼 세게. 저녁이 되자 도윤이가 들렀습니다. 며느리 미정도 함께였어요. 둘은 부엌에서 서연과 간단히 인사를 나눴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서연 씨가 잘 돌봐드리나요? 그래.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새 간병인이 내 자장가를 안다고. 그 여자가 혹시 내가 잃어버린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미친 소리처럼 들릴게 뻔했죠. 도윤이와 미정은 30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서연과 단둘이 남았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 자국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서연이 화장실에 가는 모양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복도에서 뭔가 머뭇거리는 기척이 느껴졌죠. 그리고 아주 작은 흐느낌 소리. 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서연의 실루엣이 보였죠. 벽에 기댄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죄송해요. 깨웠나요? 울고 있잖아요. 왜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저는 한 걸음 더 그 노래 정말 어디서 들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슬퍼져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던 기억 같은 게 떠올라요. 아주 희미하게. 언제부터요? 기억나는 순간부터요. 계속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이 보였죠. 제 눈빛과 닮은 그 눈.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저절로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갔습니다. 매듭끈을 만졌죠. 들어가요. 자야죠. 저는 겨우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웠거든요. 만약 맞다면, 만약 서연이 정말 그 아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버린 아이, 제가 도장을 찍어 포기한 아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매듭끈을 꽉 쥐고 눈물을 쏟아냈죠. 복도 너머 서연의 방에서도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같은 밤, 같은 집안에서 흘러내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제 곁에서 간병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일 질문을 삼켰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어요. 별거 아니었죠. 하지만 서연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서연은 제 손등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엄지와 검지 사이 화상 흉터 부위를 피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긴 감각이 없으시니까 조심하셔야죠. 서연이 말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화상 흉터 부분이요. 감각이 없으시잖아요. 서연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투였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표정이 굳었어요.
아, 제가 전에도 나를 본 적 있는 거죠? 저는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두려웠죠. 이 모든 게 계획된 거라면, 서연이 일부러 접근한 거라면, 말해요. 대체 뭐예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진실을 듣게 되는 걸까? 아니면 실망하게 되는 걸까? 죄송해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확신이 없어서요. 확신이 없다니 무슨.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죠. 서연도 재빨리 몸을 돌려 부엌 싱크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좀 하시죠. 도윤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서연과 단둘이 있기도 불편했거든요. 산책은 30분 정도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코스였어요. 도윤은 계속 회사 얘기를 했죠. 실적이 어떻고 상사가 어떻고. 저는 듣는 척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진공 청소기 소리가 요란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쉬려고 했습니다. 그때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제 옷장 서랍이었습니다. 맨 아래 깊은 서랍.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는 곳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입양 포기 각서. 서랍이 왜 열려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실수로 연 건지 아니면 서연이 본 건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서랍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넣어 서류 뭉치를 꺼냈죠. 각서는 맨 밑에 있었어요.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에 물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홍수 때 젖었던 거였어요. 말리긴 했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죠. 그 얼룩 사이로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1985년 8월 17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도장, 원장 이름, 브로커였던 그자의 사인.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날의 더위, 병실 소독약 냄새, 브로커의 차가운 목소리.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아이는 좋은 집으로 갈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아기를 마지막으로 안았어요. 작은 손목에 빨간 매듭을 묶어주면서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건강하게 자라거라. 제발 행복하게 살거라.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손에 든 각서를 보고 있었죠. 그게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고 했죠. 하지만 서연이 다가왔어요. 보여주세요. 왜요?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서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종이를 내밀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날짜를 보고 도장을 보고 산부인과 이름을 봤죠.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1985년 8월 17일.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제 생일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생일이 8월 17일이에요. 호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연일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연일 리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거든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목걸이였어요. 은빛 체인에 매달린 펜던트. 그 안에 빨간 매듭이 들어 있었죠. 제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유일한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저를 데려간 양부모님이 주셨대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손목에 묶여 있었다고, 빨간 실로 된 매듭이었다고. 저는 왼손 새끼손가락을 봤습니다. 거기 묶인 빨간 매듭. 서연의 목걸이 속 매듭과 똑같았어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이게 어머님이 만드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주저앉았죠. 바닥에 털썩 앉아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서연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죠. 40년의 시간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서연을 봤어요. 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저를 봤죠. 확신은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머님을 아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그 자장가도요? 응. 그 노래는 내가 만든 거예요. 당신을, 내 아기를 재울 때 불렀던 노래.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봤죠. 어머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가 정말 어머님 딸일까요? 저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내야겠죠. 어떻게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검사를 해야 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악수하듯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미혼모였던 저. 22살이었죠. 아이 아버지는 도망쳤고 시어머니 복수는 차가웠어요. 애를 키울 수 있겠어? 넌 혼자야. 아무것도 없잖아. 복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야. 좋은 집으로 보내는 게 맞아. 브로커가 찾아왔죠. 복순이 부른 거였어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졌어요. 가난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도장을 찍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빨간 도장을 종이에 찍으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기를 안았던 마지막 순간, 작은 손목에 빨간 매듭을 묶어주면서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그리고 브로커가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쓰러졌죠. 간호사가 부축해서 병실로 데려갔어요. 그 뒤로 저는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저 살아남기에 바빴어요. 통닭집을 시작했고 나중에 도윤을 낳았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자장가를 불렀어요. 어딘가에 있을 제 첫째 아이를 위해 손가락에 감긴 매듭끈을 만지면서 빌었죠. 건강하게 자라거라. 행복하게 살 거라. 그 아이가 이제 돌아온 걸까요? 38배 어른이 되어서, 제 간병인이 되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섞여 있었죠. 옆방에서 서연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저와 똑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침이 밝으면 병원에 갈 겁니다. 검사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겠죠.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병원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창밖을 보면서 저는 계속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85년 여름, 제 인생이 갈라진 그 순간들을, 임신을 알았을 때가 봄이었어요. 21살이었죠. 남자친구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지울 수 있지? 그게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웠지만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혼자 키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도시로 이사 갔더군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는 미국에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죠. 그때 복순 씨를 만났습니다. 식당 단골이었어요. 나이 지긋한 과부였죠. 사정을 알게 된 복순은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혼자 애 키우기 힘들 거야. 내가 도와줄게.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복순의 태도가 변했어요. 처음엔 친절했지만 점점 차갑게 굴었죠. 애 아빠는 어디 갔어? 연락도 안 되지? 혼자 애 키울 수 있겠어? 넌 아무것도 없잖아. 미혼모가 애 키우면 애만 불행해져. 매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버텼어요. 아이만 건강하게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출산 당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8월 17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진통이 시작됐고 복순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분만은 힘들었지만 아기는 건강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작지만 울음소리가 힘찼죠. 저는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복순이 브로커를 데려왔어요. 입양 보내는 게 맞아. 애를 위해서야. 저는 거부했습니다. 울면서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브로커는 서류를 내밀었죠. 좋은 집으로 갈 겁니다. 부자 집이에요. 교육도 잘 시킬 거고. 애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요? 당신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 거예요. 지금 결정하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22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죠.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지도 못했죠. 눈물로 종이가 젖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브로커는 짜증스럽게 허락했어요.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죠. 주머니에서 빨간 실을 꺼냈어요. 전날 밤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작은 손목에 5번 매듭을 지어 묶었어요. 건강하게 자라거라. 행복하게 살 거라. 그리고 아기를 브로커에게 넘겼습니다. 브로커는 아기를 안고 복도로 나갔어요.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쓰러졌죠.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복순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방에 혼자 누워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 일어났죠. 살아야 했으니까요. 통닭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몇 년 후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도윤의 아버지를 만난 건 그로부터 3년 뒤였어요.
착한 사람이었죠. 결혼하고 도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를 잊은 적은 없었어요. 매일 밤 그 자장가를 불렀죠. 손가락에 매듭끈을 묶고 빌었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어머님 도착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원 앞이었어요. 저는 버스에서 내렸죠.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죠. 정수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서연도 함께 일어났죠.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친절해 보였죠.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고 싶어요. 혈연 관계 확인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자 확인인가요? 비슷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체열하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저와 서연 두 사람 모두 피를 뽑았습니다. 따끔했지만 참을 만했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저는 서연을 봤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먼저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평소처럼 지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지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서로 눈치를 봤죠. 말을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날씨가 좋네요. 그러네요. 어색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용기를 냈어요. 서연 씨, 네, 어머님. 당신 자랐던 얘기 좀 해줄래요? 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3살 때 입양됐대요. 입양 가정은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양부모님은 착했죠.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친부모는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버린 게 아니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야. 나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매일 후회했어. 매일 찾고 싶었지.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의 죄책감과 결핍이 처음으로 맞닿았어요. 저도 미안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원망했어요. 친부모를, 저를 버린 사람을.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님도 피해자였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조금씩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의 어린 시절, 제 힘들었던 시간들,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나눴죠.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결과가 나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초조했죠. 서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를 받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어머님,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쓰러졌죠.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가눌 수 없었어요.
119 불러야 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대답했죠.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났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죠. 서연이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서연의 얼굴을 봤어요.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 심전도, 혈액 검사.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혈압이 많이 낮네요. 탈수 증상도 있고 수액 마치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병실로 옮겨졌어요. 2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죠. 서연이 의자에 앉아 제 곁을 지켰어요. 어머님, 물 좀 드실래요? 고마워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죠. 도윤이한테 연락했어요? 네. 곧 올 거래요. 1시간쯤 후 도윤이 왔습니다. 미정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뛰어온 모양이었죠. 숨이 가빴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한대요. 무슨 검사? 혈액 검사요. 뭔가 이상한 수치가 나왔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혈액 검사. 일주일 전에 서연과 함께했던 그 검사가 떠올랐어요. 혈액형은 나왔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B형이세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서연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걸. B형 엄마에게서 AB형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빠가 O형이나 AB형이면요. 제 남편은 O형이었어요. 정황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요. 난 집에서 지낼 거야.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있잖아도 한계가 있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결정하려는 거였죠. 내 집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어머니.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순간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모두가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제가 잘 돌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 씨, 이건 전문가가 필요한 일이에요. 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하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됐어. 나가봐. 저는 도윤에게 말했어요.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집에서 지낼 거야. 도윤과 미정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나갔습니다. 병실에 저와 서연만 남았어요. 고마워요. 저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죠.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그날 저녁 간호사가 검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혈액형 재확인됐어요. B형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응? 제 혈액형이 AB형이에요. 입양 서류에 나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틀 후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응, 그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서연은 의자에서 졸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목걸이가 있었어요. 서연의 목걸이. 빨간 매듭이 든 펜던트. 며칠 전 서연이 보여줬을 때 제가 잠시 빌려달라고 했었죠. 서연은 흔쾌히 줬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열었어요. 빨간 매듭이 나왔습니다. 제 손가락에 묶인 매듭과 똑같았어요. 펜던트 뒷면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817, 8월 17일, 서연의 생일. 제가 아기를 낳은 날, 저는 펜던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움직였어요. 눈을 떴죠. 어머님?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제 손에 든 목걸이를 봤어요. 그거, 미안해. 몰래 봤어. 괜찮아요. 서연이 일어나 제 곁으로 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뒷면 글자 보셨죠? 응. 817. 제 생일이에요. 양부모님이 새겨주신 거예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내가 당신 손목에 매듭을 묶어줬어. 빨간 실로. 5번 매듭을 지었지. 이 매듭이요? 응. 이게 그거야.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죠. 어머님, 응?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도요. 제 마음은 확실해요. 저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4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그래, 불러. 엄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더 꽉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조용히 나갔어요. 우리의 눈물을 보고 방해하지 않은 거죠. 이틀 후면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제 딸이라는 걸, 40년 전 잃어버린 제 아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서연이 함께 불렀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퇴원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미정 씨, 며느리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았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미정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열어봤어요. 요양원 계약서였죠. 도윤이가 이미 사인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계약을 했다니.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예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어머님이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멋대로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요? 내 집인데 내 허락도 없이 요양원을 보낸다는 게.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도윤이도 일해야 하고 저도 애들 봐야 해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어요. 서연 씨가 있잖아요. 서연 씨요? 미정이 서연을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서연 씨를 믿을 수 있나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서연 씨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간병인이니까 하는 거죠. 정말 그것뿐일까요? 미정의 말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님 재산이라든지. 그만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거였죠. 제가 무슨 목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당신이 말하지 않으니까. 미정도 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님께 잘해주고. 뭔가 수상해요. 수상하다니요? 어머님께 뭘 바라는 거예요? 유산? 집?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요. 당장. 저는 미정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나가라고요. 내 집에서.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어요. 어머님, 요양원은 가셔야 해요. 이미 계약했어요. 계약 취소할 거예요. 당장. 어머님께서 취소하실 수 없어요. 법적 보호자가 도윤이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법적으로 도윤이가 제 보호자였어요. 그럼 보호자를 바꾸겠어요. 누구로요? 서연 씨로. 미정이 비웃었습니다. 서연 씨를? 가족도 아닌데요? 가족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 씨는 내 딸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저와 서연을 번갈아 봤어요. 딸이라니요? 어머님께 딸은 없으세요. 아들만 있어요. 첫째 딸이. 저는 오래된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1985년 여름,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던 일, 강제로 입양 보낸 일, 그리고 서연이 그 아이일지 모른다는 것. 미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증거는요? 이틀 후에 나와요. 혈액 검사 결과. 미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에요. 어머님 재산이 문제가 되겠네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재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요양원 계약 취소가 먼저예요. 도윤이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설득하세요. 당신이.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둘 다 괜찮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했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의 과거를 더 알아보기로. 서연아. 네, 어머니. 서연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당신이 자랐던 고아원이 어디예요? 서울이요. 왜요? 가보고 싶어요. 지금요? 응. 당신 기록을 찾아보고 싶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같이 가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고아원은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담쟁이 넝쿨이 벽을 덮고 있었죠. 여기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나이 든 여성이었죠. 서연이구나. 오랜만이네. 원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제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잠깐만. 원장은 서류함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낡은 파일이었습니다. 여기 있구나. 1985년 8월 입소. 원장이 읽기 시작했어요. 생년월일 8월 17일. 발견 장소 병원 앞.
손목에 빨간 매듭 있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매듭 사진이 있나요?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원장이 파일을 뒤적였어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 나왔죠. 아기 손목에 빨간 매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5개의 매듭. 제가 묶어준 그대로였어요. 이거, 저는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묶어준 거예요. 틀림없어요. 원장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네. 전 서연이 친엄마일 것 같아요. 원장은 한참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럼 입양 기록도 봐야겠네요. 원장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였어요. 1988년 입양. 양부모 이름은 여기 있고, 브로커 이름도 나와요? 브로커? 네. 아기를 데려온 사람이요. 원장이 서류를 봤어요. 여기 중개인 이름이 있네요. 김영수. 제가 기억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브로커였어요. 그 사람 연락처 있나요? 글쎄요. 20년도 더 된 일인데. 원장이 오래된 명함첩을 뒤졌어요. 그러다 한 장을 꺼냈죠. 있긴 한데 연락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서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 사람한테 연락할 거예요? 응, 해야 해. 왜요?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은 건지 아니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까치예요. 어머니, 고마워. 집에 돌아와서 저는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낡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였어요. 김영수 씨세요? 네, 그런데요. 1985년에 입양 중개를 하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세요? 정순이에요. 기억하세요? 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 그때 그 여자. 네, 저예요. 무슨 일로 전화를. 당시 일을 얘기하고 싶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김영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내일 만나죠. 장소는 제가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무섭죠? 응, 무서워. 저도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그래, 알아야 해.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그날 밤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조사했는데요? 서연 씨가 정말 간병인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 경력이 어떤지. 그래서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깨끗해요. 자격증도 있고 전 직장 평판도 좋아요. 그리고 자립 일지를 봤어요. 서연 씨가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미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 영수증이며 간병 교육 수료증이며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래서요? 미안해요. 어머님, 제가 오해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정이 사과하다니. 서연 씨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진심으로 어머님을 돌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미정 씨, 요양원 계약 다시 얘기해 볼게요. 도윤이한테. 정말요? 네. 어머님 의사가 우선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미정 씨가 마음을 바꿨대. 정말요? 응.
당신을 믿는데.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이제 내일만 견디면 됩니다. 브로커를 만나고 진실을 듣고 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와 서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작은 찻집이었죠. 김영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구부정한 등에 주름 가득한 얼굴. 오셨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1985년 일을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죠. 젊은 미혼모였죠. 복순 씨가 부른 거였어요. 복순 씨가요? 네. 그 집 며느리 될 여자라면서 부탁했어요. 아이를 입양 보내달라고.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었죠? 네. 하지만 김영수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예요? 당신은 원하지 않았어요. 계속 울면서 싫다고 했죠. 서연이 몸을 떨었습니다.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도장을 찍었어요? 복순 씨가 강요했어요. 당신이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거라고. 가난하고 혼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강요예요? 더 있어요. 김영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복순 씨가 돈을 줬어요. 저한테 입양을 성사시키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돈을 받았다고요? 네.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일이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피해자였던 거네요? 그렇죠. 당신 어머니는 아이를 놓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죠. 김영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당시 입양 관련 서류였습니다. 거기에는 복순의 사인도 있었어요. 증인란에 복순 씨가 증인으로 서명했어요. 당신 대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보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저는 속았던 겁니다. 강요당했던 거죠. 미안합니다. 김영수가 말했어요. 제가 양심도 없이 돈만 받고. 정말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었으니까. 어머니. 서연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어요. 응, 내 잘못이 아니었어. 저도 울었어요. 4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한 가지 더 있어요.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원장도 연관돼 있었어요. 서류를 위조했죠. 당신 서명도 일부는 위조였다고요? 네. 복순 씨가 시킨 거예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희생양이었던 거죠. 우리는 찻집을 나왔어요. 김영수는 다시 사과하고 떠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증명해야겠죠. 그 서류들을 증거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님 결과 나왔습니다. 오셔서 받아가세요. 저와 서연은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모녀관계가 맞습니다. 99.9% 확률이에요. 제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뻔했어요. 서연이 받쳐줬죠. 정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서연이 울면서 불렀습니다. 내 딸. 저도 울면서 대답했어요.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늦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들었어요. 서연 씨가, 네, 내 딸이에요. 확실해요. 도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기 힘들지만 축하해요. 고마워.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계약 취소했어요. 정말요? 네. 어머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미정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 씨, 미안했어요.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도윤이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보호자 변경 서류예요. 서연 씨를 공동 보호자로 등록하려고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연과 함께 서명했어요. 이제 서연은 법적으로도 제 보호자였습니다. 제 딸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다락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작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죠. 아기 우주복이었어요. 빨간 매듭이 꿰매진 우주복. 40년 전 제가 손수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서연아. 저는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이 올라왔죠. 이거 기억나? 서연이 우주복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서연이 우주복을 만졌어요. 그 빨간 매듭을 어루만졌죠. 엄마, 이거 내 거야. 가져. 정말요? 응, 내 거니까. 서연은 우주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복순을 만나야 했습니다. 복순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서연과 함께 복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복순이 나타났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순이? 복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이에요. 복순 씨,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얘기할 게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았죠. 서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이쪽은 누구고? 복순이 서연을 봤습니다. 제 딸이에요. 딸? 도윤이 말고 딸이 어디 있어? 있어요. 첫째 딸.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네. 1985년에 당신이 입양 보낸 그 아이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순은 서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떻게 찾았어? 우연이요. 아니, 운명이었죠. 저는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간병인으로 온 것, 자장가를 안 것, 매듭을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혈액 검사로 확인한 것. 복순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왔어? 사과를 받으러요. 사과? 당신이 강요했잖아요. 제가 아이를 포기하도록. 복순이 비웃었습니다. 강요라니. 내가 선택한 거잖아. 도장 찍은 것도 너고. 선택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몰아붙인 거죠.
몰아붙인 게 아니야. 현실을 보여준 거지. 넌 혼자였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어떻게 애를 키워? 복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브로커한테 돈 준 것도 당신이죠? 복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을 받았다면서요. 입양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그때는 변명하지 마세요.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할머니가 한 짓은 인신매매나 다름없어요. 인신매매라니. 복순이 화를 냈습니다. 난 내 엄마를 도우려고 한 거야. 애를 좋은 집으로 보낸 거라고. 도움이 아니에요. 범죄죠. 범죄라고? 네. 강압과 서류 위조. 다 범죄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김영수가 준 그 서류들. 이거 증거예요. 당신이 증인으로 서명한 것, 브로커한테 돈 준 것, 다 기록돼 있어요.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뭘, 어떻게 할 건데? 고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과만 받고 싶어요. 복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어요. 복순도 울고 있었습니다. 난 내가 힘들까봐 그런 거였어. 진짜야.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선택권은 나한테 있었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서연도 일어섰죠. 가요. 서연아. 우리는 복순의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복순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용서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미움에 붙잡혀 있고 싶진 않아. 저도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보건소 옛 간호사를 만났어요. 당시 산부인과에서 일했던 분이었죠. 1985년 일을 기억하세요? 그럼요. 기억하죠. 간호사는 나이가 많았지만 기억력은 또렷했어요. 그 입양들 다 강압이었어요. 원장이 브로커들과 짜고 했죠.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진작 밝혀졌어야 하는 일이에요. 간호사는 당시 기록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입양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처럼 강요당한 미혼모들이 많았죠. 이거면 충분해요. 저는 서류들을 복사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어요.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서연도 피해자였죠.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과 미정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 얘기 좀 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서연 씨가 정말 누나라니.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도윤이 말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가족이니까요. 고마워. 도윤아.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도윤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양원 거는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성급했어요. 괜찮아. 내 마음도 이해해. 미정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 아니, 언니. 네.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그럼요. 좋아요.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 같이 살 거예요? 도윤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서연이는 내 딸이니 재산은 어떻게 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반으로 나눌 거예요. 도윤이랑 서연이. 어머니. 도윤이 머뭇거렸어요. 전 괜찮아요. 누나가 더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공평하게 나눌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병은 서연이가 계속할 거예요. 도윤이는 주말에 들르고. 알겠어요. 미정 씨는 가계부 관리 좀 도와줘요. 투명하게. 네, 어머니.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의 형태가 갖춰진 느낌이었어요. 다음 주 동네 교회에서 작은 의식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복지사가 함께 해줬어요. 오늘 이 자리는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난 날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도 제 손을 꽉 잡았죠.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딸. 우리는 안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포옹이었어요. 의식이 끝나고 저는 준비한 선물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액자였어요. 안에는 깨끗이 빨아넣은 아기 우주복 조각이 있었죠. 빨간 매듭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말했어요. 빼앗긴 거야.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어. 서연이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둘이서 엄마와 딸이 엄마야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금줄치고 잘도 잔다. 멜로디가 집안에 퍼졌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밤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서연은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거실 한쪽에 작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기억 박물관이라고 이름 붙였죠. 액자 안에는 우주복 조각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빨간 매듭이 놓여 있었고요. 젖은 각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강압이라고 표시한 도장 위에요. 서연의 간병 자격증 복사본도 함께 걸어뒀죠. 우리의 여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엄마, 이거 보세요. 서연이 새 사진을 가져왔어요.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예쁘다. 저는 사진을 받아 액자에 넣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네. 네.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는 박물관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는 공간이었어요. 엄마, 오늘 서류 받았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식 보호자 등록증이요. 정말? 저는 서류를 봤어요. 서연의 이름이 제 보호자로 등록돼 있었죠. 도윤과 함께. 이제 공식적으로도 가족이네요. 그래. 공식 가족이야. 저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다음 주 미정이 들렀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가계부 정리했어요. 미정이 펼쳐 보였습니다. 요양비, 간병비, 생활비가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매달 이만큼 나가요. 도윤이랑 저랑 반반 부담하기로 했어요. 고마워요. 미정 씨,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서연 언니도 간병비 받으셔야죠. 서연이 손을 저었어요. 전 괜찮아요. 안 돼요. 일한 만큼 받아야죠. 미정이 고집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미정 씨 말이 맞아. 서연이도 받아야 해. 하지만 가족이지만 일은 일이야. 제대로 받아. 서연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미정은 투명한 가계부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매달 정산하고 함께 확인하기로 했어요. 신뢰가 쌓이는 느낌이었죠.
도윤도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들러 장을 봐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된장이 떨어졌어. 알겠어요. 장 보고 올게요. 도윤은 정말 장을 보고 왔습니다. 성실하게 매주 왔어요. 누나, 이거 누나 거예요. 도윤이 서연에게 과일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남매의 정이 조금씩 쌓여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흐뭇했죠. 어느 날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경로당에서 봉사 좀 하고 싶어요. 봉사? 네. 간병 교육받은 거 나누고 싶어요. 어르신들께.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 서연은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 예방 체조를 가르쳤어요. 자가 간호 팁도 알려줬죠.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 허리가 편해져요. 약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잊어버리세요. 어르신들이 좋아했습니다. 서연은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가끔 따라갔습니다. 뒤에 앉아서 서연이 가르치는 모습을 봤죠.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사람들을 돕고 있었으니까. 어머니, 딸 참 훌륭하시네요. 옆에 앉은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네, 제 자랑이에요. 닮았어요. 어머니랑.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닮았을까요? 40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하지만 마음은 닮았어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마음이.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 우리 매듭 하나 더 만들자. 매듭요? 응. 새로운 매듭. 저는 빨간 실을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정성스럽게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 엄마랑 너랑 다시 이어진 걸 기념하는 거야.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는 서연의 손목에 매듭을 묶어줬어요. 40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놓지 않을 거니까. 영원히 함께하자. 내 딸. 네. 엄마. 우리는 알았습니다. 빨간 매듭이 우리 손목에서 빛났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로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다. 40년을 돌아온 딸. 잃어버렸던 시간. 하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다. 빼앗긴 건 시간뿐이었다. 사람은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다. 일기를 덮고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엄마 못 주무세요? 응. 너도? 네. 생각이 많아서요. 저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 행복한 생각이요. 이렇게 엄마를 찾아서 나도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나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엄마. 응? 자장가 불러줄래요? 지금? 네. 듣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야 잘도 잔다. 서연이 함께 불렀어요.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밤 공기에 스며들었어요. 금줄치고 잘도 잔다. 노래가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침묵이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내 딸.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어요. 기억 박물관의 액자가 반짝였죠. 우주복 조각, 빨간 매듭, 젖은 각서, 간병 자격증,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어요.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죠.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그러네. 산책 갈까? 좋아요. 우리는 함께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하다고. 잃어버렸던 것을 40년 만에 찾다니.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후회 없으세요? 뭐가? 그때 일요. 저를 입양 보낸 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하지.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었어. 그걸 이제 알아. 저도 알아요. 그리고 후회만 하고 살 순 없잖아. 이제 우리 함께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양부모님 만나러 가요. 정말?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좋아. 가자. 서연의 양부모님. 그분들도 서연을 키운 분들이니까. 감사해야죠. 일주일 후, 우리는 서연의 양부모님을 만났어요.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서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연이가 우리한테 준 게 더 많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정말.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서연은 두 가족 사이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도 이어진다. 서연의 양부모님도 가족이다. 우리 모두 서연을 사랑하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어느 봄날 도윤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제 손녀였죠. 어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도윤이 부탁했어요. 서희라고 지을까? 서연이 서자 쓰고. 좋아요. 서희. 손녀의 이름에 딸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가족의 연결고리였어요. 서연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모가 너 많이 사랑할게. 누나가 잘 봐줘.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손녀의 손목에 빨간 매듭을 묶어줬습니다. 5번 매듭을 지어서 건강하게 자라거라. 사랑받으며 살 거라. 똑같은 주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테니까. 카메라가 기억 박물관을 비췄습니다. 액자 속 빨간 매듭이 빛났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 사랑, 가족, 그리고 다시 이어진 인연.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은 사실 오래전부터 나에게 돌아오던 딸이었다. 자장가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와 딸의 목소리로. 엄마야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금줄치고 잘도 잔다. 노래가 끝나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